오랜 시간 이 땅을 누벼온 우리나라 고유종 고라니. 호랑이, 표범, 늑대는 자취를 감췄지만 그들은 한반도 야생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입니다. 인간의 농작물을 넘봤던 탓에 이 땅에선 유해조수로 낙인 찍혀 고라니는 천덕꾸러기가 됐죠. 유해조수지만 이 땅에서 새끼를 키워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고라니. 그들은 어떻게 한반도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라니는 우제목 사슴과의 포유류인데요. 영어로는 워터디어, 해외에서는 물사슴이라고 불립니다. 흔히 고라니와 노루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컷끼리 비교를 했을 때 고라니는 송곳니가 있고 노루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루는 엉덩이에 흰털이 나 있고요. 또 고라니가 갈대밭이나 관목지대에 산다면 노루는 산의 위쪽에 삽니다. 여러분은 호주에만 있는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캥거루와 코알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가지가 호주의 고유종이라면 고라니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입니다. 전 세계 고라니의 약 95%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고라니가 가히 우리나라 특산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터디어, 즉 물사슴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된 걸까요? 70년 가까이 사람은 발디딜 수 없었던 곳.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부드러운 물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녀석, 고라니입니다. 멧돼지도 물가로 먹이를 찾아 나왔네요. 경계심이 많은 고라니가 강 건너로 자리를 옮깁니다. 가녀린 다리로 물살을 헤쳐나가는 것이 신기한데요. 이 모습을 보고 지어진 이름이 워터디어, 물사슴입니다. 100m가 넘는 강을 거뜬히 건넌 고라니. 발이 땅에 닿자 특기인 뜀박질을 하며 사라집니다. 비무장지대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모든 생물들은 겨울채비를 하느라 바빠지죠. 고라니 수컷도 12월을 전후한 번식기를 앞두고 먹는 데 열중합니다. 고라니는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나 종종 눈에 띕니다. 수컷은 자신의 영역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요. 여기는 내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라니는 일부 다처제로 우두머리 수컷은 자기 영역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죠.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벼 나달이 떨어져 있는 땅은 다른 수컷들도 탐내기 마련이죠. 하지만 수컷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컷들 간의 영역 싸움은 치열하죠. 번식할 기회는 승리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녀석은 다른 수컷이 들어오지 못하게 배설을 해서 자신만의 냄새를 남기는데요.
눈 밑에 냄새 분비선이 있는 고라니는 얼굴을 비벼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교미 시기에는 암수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이기도 합니다. 좋은 짝을 고르기 위한 일종의 모임인데요. 주로 혼자 생활하는 고라니에게는 특별한 시기인 셈입니다. 수컷은 우선 암컷 생식기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하지만 암컷은 아직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네요. 젊은 수컷들은 가끔 지배자 수컷에게 도전장을 던지기도 합니다. 수컷들은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힘겨루기에서 이겨야만 암컷을 차지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죠. 고라니 수컷의 성적 매력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송곳니인데요. 길이가 5cm에서 6cm에 달하기도 합니다. 송곳니의 안쪽 부분은 칼처럼 날카로워서 싸울 때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영역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송곳니 2개를 각각 따로 움직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송곳니는 암컷이 수컷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멋진 송곳니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짝을 맺는 데 성공한 수컷은 암컷과 함께 다니며 교미할 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방해꾼은 언제나 있기 마련. 아직 짝을 정하지 못한 수컷이 기회를 엿보네요. 달갑지 않은 또 한 녀석. 이번엔 너구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너구리는 어른 고라니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방해꾼들이 사라진 밤, 수컷은 머리를 흔들며 구애에 나섭니다. 그러나 암컷의 허락을 얻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가 봅니다. 혹한을 재촉하는 한방눈이 내립니다. 암컷과 짝을 맺은 지 2주째. 수컷이 드디어 본격적인 구애에 나섭니다. 교미는 나무 숲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한 달간의 긴 구애. 그러나 교미는 단 몇 초 만에 끝나고 맙니다. 오늘 밤은 고라니 암수가 함께 지내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꿈 같은 시간입니다. (1월)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로 비무장지대를 지나는 물길이 꽁꽁 얼었습니다. 고라니에겐 막막한 겨울 세상입니다. 생존을 위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먹이를 찾는 것이 전쟁이 되어버린 계절.
운 좋게 눈이 얼어붙지 않은 곳을 찾았습니다. 이 시기 고라니는 나무순이나 마른 풀, 풀뿌리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는데요. 이런 강한 적응력은 고라니의 생존 비결이기도 합니다. 고라니는 주로 갈대습지나 초지, 지대가 낮은 야산에 사는 중형 초식 동물로 고산지대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 살아갑니다. 어둠이 깔리고 고라니가 목을 축이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물. 할 수 없이 얼음으로 갈증을 달랩니다. 고라니는 깊은 산속보다 민가 주변에서 삽니다. 민가 주변에는 먹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고라니의 민가 출입은 잦아지는데요. 고라니가 찾은 곳은 한 농가의 텃밭. 이곳엔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이 얼어붙은 오이잎은 고라니에겐 겨울을 이겨낼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나 고라니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겐 피해가 되죠. 고라니의 영역엔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불빛을 보면 고라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차량 불빛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2, 3초 동안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드킬 희생량의 약 90%는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에서 멸종 위기 정도에 따라 지정하는 적색 목록에서 취약 수준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 셈이죠. 이 고라니는 약 17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수컷은 뿔 대신 송곳니가 있고 암컷은 4개의 유두가 있어서 고대형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한반도와 중국이 서해를 두고 갈라졌고 고라니도 2개의 종으로 나뉘었죠. 이 중국에서는 양쯔강 유역에 단지 만여 마리만이 살고 있어서 2급 국가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라니는 최소 10만에서 최대 7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수렵과 유해 야생동물 구제로 10만 마리 정도가 사냥이 되고 또 6만 마리 정도가 로드킬로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16만 마리 정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셈이죠. 4월의 산과 들판에서 만물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겨울을 보낸 고라니 털은 볼품이 없어졌는데요. 겨울털이 빠지며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고라니의 털갈이는 봄과 가을 2차례 이루어집니다. 모내기철, 고라니의 먹이터였던 논에 하나 둘 모들이 심어집니다. 고라니 어미가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식히려는 것일까요? 이내 물사슴의 장기를 발휘하는데요. 고라니가 노린 것은 외계연이었네요. 연잎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고라니에게 최고의 특별식입니다. 출산을 앞둔 어미 고라니에겐 든든한 한 끼 식사죠.
어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그러기를 30분. 드디어 새끼가 살짝 고개를 내밉니다. 고라니는 앉아서 새끼를 낳습니다.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드디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짝을 만나 교미를 한 지 180여일 만인데요.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해주는 첫 번째 일은 젖은 몸을 핥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양수가 나왔네요. 고라니는 U자형 자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분) 후 두 번째 새끼가 나왔습니다. 막 태어난 새끼의 몸무게는 600g에서 1kg 정도로 하루에 100g 정도씩 증가한다고 하네요. 어미는 이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새끼들은 태어나고 1시간 이내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태어난 새끼는 총 4마리. 고라니가 한반도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 덕분이죠. 새끼들은 등에 흰색 무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일종의 보호색이죠. 갓 태어난 새끼 정말 귀엽네요. 출산을 마친 어미는 태반을 먹습니다. 출산으로 소진된 영양을 보충하고 냄새를 없애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운 겨울밤 나눈 사랑이 한여름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젖을 빠는 순간부터 새끼들의 생존 경쟁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4마리 중 2마리만이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어미는 새끼들의 경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새끼들은 생후 하루 이틀 동안 태어난 곳 주변에 머물며 어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풀 속은 고라니 새끼들이 숨기에 적격이죠. 그동안 어미는 새끼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풀을 뜯으며 주변을 살피는데요. 어미는 젖을 먹일 때가 되면 새끼가 숨은 곳에 나타나 신호를 보냅니다. 수유는 하루 4-5차례. 새끼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도 어미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새끼를 노리는 천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숲에 너구리가 나타났네요. 새끼들을 데리고 말이죠. (5월) 초에 새끼를 낳은 너구리 부부는 5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잡식성이죠. 주로 개구리나 물고기, 작은 벌레 등을 잡아먹는데요. 고라니 어미는 너구리 가족이 떠난 것을 확인한 다음 새끼에게로 갑니다. 생후 1주. 어미는 새끼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정성을 쏟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어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죠. 그런데 너구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라니 어미는 잽싸게 자리를 뜹니다. 새끼도 어미의 신호를 받고 풀 속에 숨습니다. 너구리는 개 못지않게 냄새 맡기에 귀재죠. 뭔가 낌새를 차린 너구리. 귀엽고 고라니 새끼를 찾아내 단숨에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너구리는 고라니 새끼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죠. 새끼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보는 어미. 새끼를 찾는 어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집니다. (6개월에서 7개월간) 뱃속에서 키운 새끼를 생후 일주일 만에 잃은 고라니. 저도 보고 있으려니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고라니 새끼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선 빠르게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8월) 비바람을 동반한 폭우. 아무리 몸을 털어도 떨어지는 빗줄기를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새끼는 제법 자랐습니다. 이제 생후 8주. 보호색도 거의 없어졌네요. 어미는 제 덩치만한 새끼의 물기를 닦아주는데요. 하지만 어미는 새끼가 생후 2개월 정도 되면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습니다. 고라니 새끼들은 이제 홀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가끔 어미와 떨어져 있기도 하죠. 어미의 젖 대신 풀만 먹으며 자랍니다. 커다란 두 귀를 쫑긋 키워 주위를 살피며 말이죠.
결실의 계절. 가을 들녘은 수확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인적이 끊어진 밤. 잘 익은 벼는 멧돼지의 차지가 됩니다. 어른 멧돼지의 경우 하루 저녁 10kg은 거뜬히 먹어치우죠. 고라니에게도 벼는 포기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충분히 먹은 고라니만이 혹한의 겨울과 맞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고라니들은 살을 찌우기 위해 하루 한시가 부족한 듯 먹어대죠. 늦가을, 이제 다 성장한 고라니 새끼는 제 어미처럼 습지를 찾습니다. 먹이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물속에 있는 부드러운 풀뿌리를 먹으며 어른 물사슴이 되어갑니다. 긴 성장의 마지막은 독립입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품을 떠나 거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어미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순간까지 새끼를 보살핍니다. 그 보살핌에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새끼가 떠납니다. 야생의 세계로 나온 이들은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짝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거친 야생의 들판. 고라니들의 힘찬 질주가 이제 시작됐습니다.